자, 오늘은 23차시 마이클 조던 백넘버네.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사람 같나?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관련된 문제 5문제를 가져왔고요. 조금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원 Y와 검출기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할 때 광원 X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와 Q에 각각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찰자 A가 바라봤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을 거고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고유 거리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B가 측정할 때 광원 Y에서 발생한 빛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B가 봤을 때 광원 Y에서 발생한 빛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와 R은 관찰자 B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 보면 X에서 발생하여 P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할 때가 A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했는데, 그럼 광속 불변에 올리니까 틀렸죠. A가 관측하든 B가 관측하든 똑같이 C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제 속으로 땡큐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답의 정답률이 확연히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제끼기만 해도 아주 그래, 아직 많이 남았네. 자, 근데 이건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풀이는 제가 그냥 보조 그림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런 그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원칙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선 관찰자 자기 자신은 무조건 정지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고요.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으며 최초로 발사한 빛이 가장 멀리 가니까 최초로 발사한 빛만 쫓아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B가 봤을 때 빛이 최초로 발사된 지점은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움직이더라도 요 위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방금 출발했어요. 출발하면 얘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퍼져 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면 요 다가오는 P에 먼저 도달하겠죠. 광원이 요 위치에서 빛이 퍼져 나가는 동안에 P는 광원 쪽으로 다가가고 Q는 광원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 나갈 건데 P에 먼저 도달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좀 더 멀리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요 Q가 멀어지는 속도는 0.8c인데 빛이 쫓아가는 속도는 C니까 언젠가 따라잡아서 Q에도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Q에는 이제 나중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게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풀이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얘 입장에서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광원의 위치는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만 쫓으면 되기 때문에 마치 정지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동안에 얘는 광원을 향해 가까워지니까 먼저 도달하고 얘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나중에 도달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Y와 R 사이 거리는 CT0보다 크다 했는데, CT0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CT0는 요 관측자 B가 봤을 때 빛의 속도로 빛이 광원 Y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0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속도만 곱해주면 바로 요 값이 고유 길이가 됩니다. 왜 고유 길이가 되느냐? 관찰자 B가 봤을 때 요 공간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T0만큼 같다면 CT0만큼이 이 길이가 될 거고, 이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관찰자 A가 바라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이 부분은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한 부분이 길이가 되니까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축된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죠. 예. 그래서 A가 측정할 때 Y와 R 사이 거리는 수축된 거리고 요 CT0는 고유 길이입니다. 그래서 D것도 틀렸습니다. 이거보다 짧다. 그래서 니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예. 그만해라고. 4개만 더 풀어보고. 4개만 더 풀어보고. 자,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별 A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다.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와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보면 P의 관성계에서 A와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하겠죠. 지금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P의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P에 동시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Q의 관성계에서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A가 폭발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B가 폭발한다는 사건도 누가 봐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뭐 가리고 뭐하노? 이런 썩을 이런 100년 뒤면 썩어 있을 누구야? 그 다음에 여기서 폭발했다는 정보와 여기서 폭발했다는 정보가 P에 동시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 좌표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시성의 상대성이 아닙니다. 이걸 총을 맞았다고 하면 얘는 양쪽에서 총을 동시에 맞고 죽은 거지 누가 봤을 때는 이쪽 먼저 맞고 이쪽 나중에 맞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에는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얘가 봤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폭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 좌표에서는 동일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조 그림을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얘가 바라봤을 때 입장에서 얘가 동시에 폭발을 하잖아요. 동시에 폭발을 하면 그 정보가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 P는 여기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사한 빛이 먼저 도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얘에서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빛이 도달하는 게 아니고 먼저 도달하고 이건 나중에 도달하고 해서 다른 사건이 관측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렇게 가서 얘가 먼저 짧은 거리를 가서 벌써 부딪히게 되니까 얘는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먼저 폭발됩니다. B 폭발. 그래서 B가 폭발해서 이렇게 B는 이제 요 지점에서 폭발했죠. 그러니까 최초로 폭발한 지점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요만큼 퍼져 나갔을 때, 이때 A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A 폭발. 이 비율 맞춰서 그린다 힘들었다. 그럼 A는 여기서 최초로 폭발했다는 정보가 나가니까 이제 그 위치에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때 그림을 그릴 때 맹점은 뭐냐면 딱 요 상황에서 이제 얘가 갈 거리하고 얘가 갈 거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이것도 그림을. 미안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를 한 요쯤 그려야 되겠네. 요쯤 그리면은 제가 뭘 보고 그리냐면은 얘가 이제 또 이만큼 이동했을 때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게끔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보면은 얘가 이만큼에서 다시 이만큼 더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얘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도달하죠. 힘들었다. 와. 예, 근데 이렇게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릴 수는 없고 여러분은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동시에 폭발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폭발한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 폭발한 정보가 먼저 도달하죠. 그러면 이게 먼저 도달하는 쪽이 나중에 폭발해야지 이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B 쪽이 먼저 폭발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에서는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Q의 관성계에서는 맞고요. 그다음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 거리는 B와 P 사이 거리보다 크다 했는데
요 P의 관성계에서는 요 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P의 관성계에서는. 그러면 Q의 관성계에서도 얘나 똑같이 0.9C로 움직이니까 똑같은 비율로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가 같으면 수축대 비율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수축된 것 끼리도 길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같은 비율로 수축이 일어나니까 원래 고유 길이가 같았다면 수축된 길이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3번이 답이니까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주정거장에 대해 정지한 두 점 P에서 Q까지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 거리는 3광년이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빛의 속력으로 갔을 때 3년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주선이 P에서 방출한 빛은 우주선보다 2년 먼저 Q에 도달한다. 저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어렵던데요. 우주선이 P에서 방출한 빛은 우주선보다 2년 먼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잖아요. 그럼 우주선은 몇 년 걸려야지 2년 먼저 도달하겠어, 빛이. 5년 걸려야지 빛이 우주선보다 2년 먼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 Q의 속력 물어봤습니다.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바라봤을 때 Q의 속력인데,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Q하고 P하고 우주정거장하고 바깥에 있는 우주 전체가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우주선의 속도하고 같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바라본 Q의 속도를 물어본 것은 여기 우주정거장에서 본 우주선의 속도를 물어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럼 속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얘는 삼광년이라는 거리를 몇 년 동안 간 거야? 5년 동안 간 겁니다. 그러면 년 빼고 3광 나겠네요. 미안. 3광이 아니고 0.6광이 되죠. 이때 0.6광에서 이 광을 C로 바꾸면은 0.6C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광년을 1년에 가면은 그 C가 될 거 아니야. 1광년을 2년 만에 가면은 0.5C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광을 C로 바꾸면은 모든 게 그냥 계산할 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Q의 속력이자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주선의 속력은 0.6C다.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3광년이다 했는데 이 3광년은 고유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봤을 때 P하고 Q 사이 거리거든요. 그럼 우주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전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길이인 3광년보다 짧아야 됩니다. 보다 짧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얼만큼 짧아지는지 계산한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짧아지냐 길어지냐, 그 이제 누가 더 짧냐 뭐 이 정도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짧아집니다.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땡큐인데요. 자 보세요. 자, 우주선의 관성계 입장입니다. 이걸 지금 관찰자를 잘 봐야 돼요. 우주선의 관성계. 우주선이 이제 관측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의 시간은 본인 시간입니다. 본인 시간이고요. 우주정거장은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얘는 느려진 시간 간격이에요. 움직이는. 그러면 본인의 시계는 움직이는 시계보다 빠르게 간다 하면은 맞는 말이죠. 이게 비율적으로 여러분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빠르게 간다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빠르냐 느리냐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긴 해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시계는 느리게 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시계에 비해서 본인의 시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빠르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상대방에 비해서 이제 빠르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요 디귿은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무조건 느리게 간다가 맞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두 개를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3번 자,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는데요. 2021년 11월 수능 문제는 또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14번 문제였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한다.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죠. B층 광원으로부터 각각 점 PQR을 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이 됩니다.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관성계에서 바라봤을 때 요 두 시간이 같죠. 자, 보세요. 요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요 세 방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은 한 좌표에서 일어난 거니까 A가 보나 B가 보나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얘가 봤을 때 여기 빛이 P와 Q에 동시에 출발해요. 근데 요 P는 다가가죠. P는 가까워지죠. 근데 Q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집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는 가까워지고요. 얘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아요. 그러면 요 녀석의 고유 길이를 L1, 요 녀석의 고유 길이를 L2라고 해볼게요. 광원에서 P까지의 고유 길이를 L1, 광원에서 Q까지의 고유 길이를 L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녀석하고 멀어지는 녀석이 동시에 도달하려면 멀어지는 쪽이 거리가 더 짧아야 되겠죠. 가까워지는 쪽이 거리가 멀고 그러면 동시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1하고 L2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 L1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도달하려면 멀어지는 거하고 멀어지는 쪽이 가깝고 가까워지는 쪽이 멀면 되죠. 그러면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면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과 R 사이 거리하고 광원과 Q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는 L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보면은 얘랑 얘가 똑같이 고유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더 크다? L1이 더 크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고유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 길이로 일단 비교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T1보다 작다는데 기억은 뭔지 봅시다. 기억은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P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얘는요 고유 길이를 빛의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고유 길이를 빛의 속력으로 가고 요 P는 움직이지 않죠. 네. 그게 기억입니다. 기억인데 요 니은의 그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갈 때는요 보면은 요 길이 자체가 수축된 길이가 되죠. 수축된 길이가 되는 데다가 거리도 짧은데 얘가 가는 동안 얘가 심지어 다가오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바라봤을 때 빛이 P에 도달하는 게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기억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예. 이렇게 따져 나가야 됩니다. 상황을. 그래서 기억은 T1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 보면 니은은 T2보다 크다 했는데 니은 또 한번 봅시다. 니은은 광원에서 R까지 가는데요. 광원에서 R까지 가는데 근데 그 A의 관성계에서 바라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얘가 그냥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직선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B시계의 경로예요. 그럼 얘는 똑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똑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누가 더 길겠어? 니은이 더 길겠죠. 그래서 이제 B시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그래서 니은은 T2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일단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 자,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고유길이니까 L1 더하기 L2라고 보면 되겠어요. L1 더하기 L2. 맞죠? 요 L1, L2를 각각 아까 고유길이라고 제가 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CT2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 CT2. T2가 뭔지 한번 보세요. T2. T2가 B가 바라봤을 때 빛의 속력으로 광원에서 Q까지 혹은 광원에서 R까지 L2만큼 갈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CT2 하면은 L2가 되겠죠. CT2 하면 L2가 되고 이 CT2 하면은 EL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EL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는 문제예요. 그럼 L1 더하기 L2는 L2 더하기 L2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L2는 날라가고 L1하고 L2가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L2가 더 크다 했죠. L1이 더 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정도가 아마 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좀 제일 헷갈리기 어렵게 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하나 더 가져봤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예, 예, 이건 따끈따끈한 이제 작년 문제고요. 2022년 9월 고3 모의평가 11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 실험의 일부이다.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번개를 맞거나 이제 운석이 부딪히거나 뭐 별이 폭발하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 실험. 농담이다. 그건 액시던트 아닙니다 이거. 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 예. 자, 관찰자 C에 대해 관찰자 AB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서로 다른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바라봤을 때 A도 오른쪽으로 VA, B는 VB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자 보세요. 광원에서 P, Q, R을 향해 동시에 빛이 방출됐어요. 네. 요 좌표에서 일어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출발한다는 거는 B가 봐도 똑같이 관측되고 C가 봐도 똑같이 관측돼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빛이요. P, Q, R에서 반사되었죠? 그러니까 P에서 빛이 반사되었다는 것과 Q에서 빛이 반사되었다는 것과 R에서 빛이 반사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좌표에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 일어나기만 하면 되지 순서는 달라도 됩니다. 근데 얘가 반사되어 가지고 다시 강원으로 돌아갔잖아요. 강원으로 돌아왔을 때 A가 바라봤을 때 동시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반사된 빛이 광원에 돌아올 때는 또 B가 보나 C가 보나 다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요게 이 문제의 키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총을 쐈는데 요 반사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세 방울 맞고 죽었어.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좌우 밑으로 동시에 맞아서 죽었다면 나머지 애들도 동시에 맞아서 죽어야지. 뭐 어느 쪽이 먼저 맞고 어느 쪽이 나중에 맞고 이런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동일하게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봅시다. 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 동시에 반사됩니다. 이거 방금 한 거죠, 이거는. 그다음 B의 관성계에서 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반사됐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가 광원을 향해 가까워지는 거고 Q가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가 봤을 때. 그러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 C가 봤을 때 A의 속력과 B의 속력 중에 누가 더 빨라야 돼요? A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광원에서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이 동일하게 가는 동안에 P가 가까워지고 Q가 멀어지니까 P에 먼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보기는 결국에 둘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른지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을 보면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R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예요. 그럼 C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T0는 이제 고유 시간이 아니고요. 요렇게 타선으로 가는데 걸리는 늘어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와 C의 운동 방향은 같다 했는데 A가 바라봤을 때 B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맞잖아요. 예, A가 B보다 더 빠르잖아요. 네. 빠르니까 얘는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또 A가 바라봤을 때 C도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네. 다음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서 반사되어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 요게 여러분이 이제 그 동일한 좌표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요? A가 봤을 때 동시에 되돌아왔으면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되돌아와야 되고 C가 봤을 때도 동시에 되돌아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동일한 좌표,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그렇게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디귿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 했는데요. 자, C의 관성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얘가 R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R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T0, T0 이렇게 해서 2T0가 됩니다. 그래서 C의 입장에서 광원에서 R까지 네.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T0예요. 그러면요, C 입장에서 광원에서 Q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되돌아오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왕복할 때 잘 보세요. 지금 C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C의 입장에서 광원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는요, Q가 멀어지잖아요. 네. 멀어지는데 늦게. 얘가 반사되어서 되돌아올 때는 광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갈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아니면 되돌아올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돌아올 때. 아니죠. 갈 때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근데 갈 때 되돌아올 때 합쳐가지고 2T0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그거의 절반인 T0보다 더 길게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왕복 시간 2T0의 절반보다 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